추위를 연일 피고 계신데 누구신가요? 수고 많으시네요. 네, 아이고 고생 왔는데요. 많으시네요. 오늘 날 네. 추운데 와서 고생하시네요. 네네 고생 많으십니다. 매일 현장에 이렇게 고생하시는 어떡하나 과반 수익 높이는 것이 고생 그 많으시네요. 탄핵 심판에 예. 대한 불복 여론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수고 이거에 대해서는 많으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식사를 하셨나요? 아이고. 의원님 탄핵 심판 결과 어떻게 나오더라도 수용하시겠다는 입장이십니까? 다들 수고 많으시네요. 차가 어디십니까? 의원님 한 말씀만 해주세요. 이 차구나. 자, 갑니다. 한 말씀만 해주세요. 네, 고생합니다. 국민의힘에도 훌륭한 법조인 출신들이 많아요. 재판을 한 번이라도 받아보거나 해본 사람이라면 재판을 할 때 재판부를 공격하는 것이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인 거는 다 알 겁니다.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미 진다고 그분들은 확신하고 정치 공세를 하는 것이고요. 왜 그렇게 하느냐. 피해자 코스프레를 해야 오히려 정치적 인기는 올라가거든요. 헌법재판소의 절차가 굉장히 잘못된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해서 탄핵 인용 결정이 나왔을 때 내가 핍박당했다. 내가 저 무도한 좌파 세력에 의해서 피해자가 됐다라고 지금 서사를 쌓고 있는 그런 과정인 겁니다. 저는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하루속히 대한민국이 혼란에서 벗어나 본래의 궤도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대통령 박근혜 탄핵 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의 대응은 지금과 사뭇 달랐습니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또 여당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말할 수 없는 자괴감과 참담함을 느낍니다. 결국 민심이 천심이다라는 것이 이번 표결 결과를 통해서 드러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같은 변화의 이유는 무엇일까?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많은 분들이 부끄러워했어요. 우리도 이거 어쩔 수 없다. 대통령 하야하는 게 낫겠다. 박근혜 대통령을 인정 안 하는 분위기였는데 그러고 나니까 보수 우파 진영이 완전히 쑥대밭된 거예요. 그러니까 와 이거는 우리가 좀 우겨야 되겠다. 우리 지지층이라도 지켜야 되겠다. 안 그러면은 상식적이고 좀 합리적인 얘기를 하면 결국에는 배신자 소리 듣더라. 그러면 우리가 우리 진영 내에서 공천도 못 받고 정치를 못 하더라. 그러니까 일단은 몰라 얼굴에 철판 깔고 일단 우리 진영, 우리 지지자, 당원들이 좋아하는 행동과 메시지를 내자.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비상계엄 나도 동의 안 해. 정당화 될 수가 없어. 그래서 탄핵을 해서 그 후과로 예를 들어서 몇 개월 안으로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지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근데 나는 정권을 뺏기고 싶지 않아. 윤상현 의원이 얘기했죠. 1년만 지나면 국민들 다 잊어버린다고. 또 나를 선택을 해준다고. 그러한 착각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때 당시는 우리 당이 정치적 기반이 서울, 경기도 포함되어 있었고 상당히 넓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영남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2016년 당시 새누리당 128석 중 영남권은 52석이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국민의힘 108석 가운데 영남권 의원은 59석, 무려 55%로 영남 편중 현상이 심해졌습니다. 아무래도 서울, 경기보다는 영남이 여론 민감도가 덜하고 또 영남 쪽 의원님들은 중요한 것은 공천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실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천과 연결되는 것은 당권이겠죠. 그러다 보니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또는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경우에 따라 당내에서 힘을 갖기 위해서 계속해서 프레임을 만들어서 끌고 갈 수도 있다고 봐요.